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추앙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추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그죠.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맞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자, 관계 노동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재택의 시대가 종말하고 과연 출근의 시대가 온 것인데요. 작가님 출근하고 계십니까? 저는 출근하고 이전에도 지금 코로나 시기 한창일 때도 재택근무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택을 해오고 있는데, 왜 재택하면 많이 생산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생산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썼던 기사들이 여태 썼던 기사들 중에 제일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회사에서 왜 이렇게 데스킹을 보잖아요, 부장들이. 근데 막 제 기사를 데스킹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이러면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맞아. 집중을 못하고 부장의 맞아요. 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혼자 아유 욕하려면 욕해라 하고서는 집에서 혼자 집중해서 하니까 일도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게 되고 또 퀄리티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자님은 기자라는 직업이 재택근무에 정말 적합한 일의 형태인 것 같고 또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 저는 또 조금 다른 형태 이제 어떤 협업이 필요한 그쵸. 일들을 하니까 그럼에도 사실 재택근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할수 저는 있습니다. 재택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회사를 가고 이렇게 병행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사장님의 마음이 안 놓이신다면 그렇게 하루 이틀은 나가보겠다. 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후에 이제 좀 전면적으로 다 회사에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지금 MZ 세대들은 이 재택근무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진짜 저도 출근할 생각하면 진짜 까마득했는데, 근데 제가 그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한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대요. 그랬는데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것 같냐, 뭐 떨어진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주 미세하게 높아진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 매뉴얼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은 말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와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높은 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지 하면 밑에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걸 실행 계획을 막 짜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문서화되고 기록이 되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취지였는지를 직원들도 함께 공유해서 볼 수 있으니까 소통의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을 망정 정확도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최여정 작가님 갖고 오신 책 궁금해요. 네네. 저는 먼저 이 책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댄 라이언스의 실험실의 쥐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실험실에서 쳇바퀴 돌듯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을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미국 작가예요. 네.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이분이 어떤 일이냐면 이분을 그 수식하는 수식어가 노동풍자 칼럼니스트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 미국의 IT 기업에서 일을 해봤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일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신랄하게 IT 기업들을 다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거든요. 그 안에 기업 문화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 미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 특히나 IT 업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냥 되게 널찍하고 쾌적한 맞아요. 사무실에 빈백이 놓여 있고, 맞아요. 뭐 드러누워서 회의를 맞아요.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최고급 커피 반바지 머신에서 입고 예, 막 이렇게 보드 타고 다니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다 허상이다. 이게 사실 그렇게 그 CEO들은 그런 거를 갖춰놓고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기업 문화야.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단 하나도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렇구나. 거죠. 댄 라이언스 작가가 하나 이제 예시를 드는데, 실험실에 쥐를 가둬놓고 이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스트레스, 예를 들어 뭐
뭐 굉장히 아픈 뭐 통증을 가한다거나 이런 류가 아니라 약간의 실험실을 30도 정도 기울인다거나 아니면 톡톡톡톡 아주 작은 소리만 네. 들려준다거나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가 조금 장시간 지속이 되면 네. 이 쥐는 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굉장히 극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급발진인데? 우리도 사실 회사 나가서 맞아요. 뭐 누가 옆에 와서 찌르거나 뭐 어. 때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부장님의 한숨 소리, 이 옆자리에 있는 내 동료들의 맞아. 어떤 뭐 전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아주 가득 채워 있는 이런 자극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만성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고 우리는 직장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작가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직장이라는 공간이 해롭다.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고 이게 대단하게 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에 쌓인다. 그러면 이 만성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렇죠. 가 고민인 네네.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기업 문화가 바뀌려면 그래도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제일 크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대안이죠. 대안은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다. 네, 고구마인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뭐 요새 굉장히 뭐 그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기업들은 또 뭐 사이즈도 줄여가고 그리고 정규직들 다 없애고 계약직들을 쓰는 어떤 막 긱 이코노미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조직 문화가 바뀌니까 그 뭐 CEO들이나 이 직장의 상사들은 어떤 조직의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회사 조직을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뭐 회의를 여기서 해볼게. 그래 뭐 이게 되게 쿨하지 않니? 그러면 책상을 다 없애볼게. 노트북을 들고 와.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끊임없는 이 기업 문화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뭐 사장님은 너희들 이게 좋겠지라고 제안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들 맞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적하더라고요. 가장 네네. 스트레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네. 우리를 쥐로 좀 대비하기 때문에 기쁘진 않지만 네. 이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노동 풍자 칼럼니스트라는 어떤 수식어처럼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저도 되게 얘기를 들으니까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싶은데 제가 가져온 책은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라는 책이에요. 이 재택의 종말을 우리가 그러네요. 우려하는 이 시점에 재택은 종말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 책을 보고선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나왔어요. 2017년도 17년. 나온 책 잠깐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뭔가 코로나를 예측하지 맞아요. 않고 재택에 대한 의미를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그러니까 정확히는 원격근무라는 개념을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원격근무라는 이 개념은 이미 1998년에 프랑스의 경제석학 자크 아탈리가 뭐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에서 디지털 로마드라고 해서 그때 먼저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미래였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 앞당겨준 면이 있는데 이건 사실 코로나랑 관계없이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도유진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데 되게 독특한 것이 이분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 집값이 비싸고 직주 근접을 하려면 삶의 질을 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거기서 너무 많이 시달리다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진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런 삶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을 뿐 이미 세계에는 퍼져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5개국 68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요. 꼭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주 인터뷰도 있고요. 재택근무를
선택한 사람 개인의 입장도 어. 있어요. 그래서 두 입장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공들여서 쓰신 책이네요. 진짜 공들여서 오. 썼고,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원웨이 티켓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책이 좀 싫으시면 다큐멘터리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엄청난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것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뭐 영국의 시나리오 작가, 한국의 편집자 이런 식으로 다 인볼브 되어서 네, 함께 그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런 겁니다. 이 원격 근무의 세 가지 측면이 되게 긍정적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원격 근무를 시행하면 사장님들은 왜 원격 일단 근무를 할까요? 관리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무실 공간을 임대료가 임대하지 진짜 않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임대료가 줄어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월클 인력 인재들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원격 근무를 네. 허용을 해주면 정말 전 세계에서 월드 클래스인 아이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좋겠죠. 원격 근무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진짜 문제가 수도권 과밀화잖아요. 그쵸. 집중되어 있고. 근데 이 원격 근무만 해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지방에. 분산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되게 다양하게 원격 근무의 장점들이 있다고 이런 점을 소개하고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근데 원격 근무라고 하면은 뭔가 젊은 애들 막 서핑하고 이런 젊은 애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이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34%만이 밀레니얼이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만 하는 그런 삶의 양식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책에는 되게 은퇴를 앞둔 부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은 변호사이고 변호사 이제 CEO예요. 사무소를 운영하는 CEO고 이제 아내는 작가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은퇴하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꼭 은퇴하고 나서 해야 되냐는 거죠. 일하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삶의 얘기들이 나와서 되게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럽네요. 그쵸. 네.